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녁 그러니까 11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 있는 거 아시죠? 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는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와 김용민이가 함께하는 공개 방송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늘 특별히 고일석 기자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정치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 여러분 많은 성원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 많이 오셔야 돼요.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벙커원 교회입니다. 지하 1층에 있어요. 네,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 또 다음 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가 있는데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라는 책을 내셨죠.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용칼 오늘의 조간신문 중에 김용민의 눈에 확 뜬 기사 들을 중심으로 오늘 엮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등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 그동안 당 지도부 믿고 출두도 안 하고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이래도 되나? 우리가 이래도 되나? 굉장히 살떨려 했습니다. 살떨려 했어요. 네. 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를 믿어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랬는데 그런 나경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이 좀 떨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당 지도부 의견 무시하고 나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부는. 네.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디아페 비누 광고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께 강력하게 권합니다. 자,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이용합니다. 써본 분들은 거의 후회하고 계세요. 진작 쓸 걸 하면서 말이죠. 네.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아페 비누에 정말 좋은 성분 들어가 있고요. 특히 떡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특이해요. 떡지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합니다. 디아페 비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이사라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또 개신교인이시군요. 좀 창피하다고 하셨는데 선한 싸움을 하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용칼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지도부 황교안, 나경원 모두 우리들이 책임지겠다. 우리들이라면 황교안, 나경원 말하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들 당 지도부가 뭘 하기 전에는 검찰에 나가서 조사하지 말라. 검찰 수사를 조국 장관 부부가 방해했다. 이렇게 막 말을 지어냈던 자유한국당. 야, 너희들은 왜 니들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협력을 안 하니? 아니 남 수사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라 잘한다 이래놓고는 지들 수사하니까 안 나가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게다가 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 판사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 이거 우스워 보여요? 이 나라 법질서가? 조국은 나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 한때 검찰의 지휘자였던 사람, 최근까지 나갔습니다. 조사받았어요. 물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만 당신들은 왜 안 나가? 둘은 나갔지. 둘은 나갔지만 지금 둘만 지금 조사 대상입니까? 아니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이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 이 나라 법질서가 당신한테 책임 다 물을 법질서인가?
아니 당 지도부한테 책임이 있다면은 그 저기 의원들 보고 나가서 조사받으시되 다 나경원이가 시켰다고 말씀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게 하고 지가 나가서 입구에서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합니다. 들어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가 어떻게 책임을 져? 책임질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다 출석해가지고 나경원이 시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이제 자기한테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 마라. 나는 이거라고 봅니다. 제 판단은요. 혹여나 한 명이라도 나가서 나경원이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또 온몸이 발발발발 떨리고 있어요. 마치 그 진동, 휴대전화 진동처럼 떨리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의원들 분위기는 다르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고발된 의원들 상당수는 불구속 기소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이 만약에 조국이었으면 진작에 구속됐지. 아니 뻔히 FHD급 화면으로 그 폭력 행사한 거, 의사 일정 저지한 거 다 나와 있는데,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안 할 겁니다만, 네, 하여간 불구속 기소는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재판정에 서게 되겠죠. 유죄 판결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의원직 상실형이라도 나와봐. 이거 대책 없습니다. 장사 없어요. 불구속 상태일 수는 있겠지만은 유죄 판결, 정치 생명 종료, 이거를 피할 수는 없다니까.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겠어? 전관이라서 나경원 씨가 나 옛날에 판사였어. 판사끼리 좀 봐줘야지.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애초에 묵비권 행사를 고려하던 나경원 원내대표도 상황이 한국당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국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만나서 검찰에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묵비권 행사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조사 안 받고 나경원은 잡혀가더라도 묵비권 행사하려고 했더니 증거가 너무 확실해. 그래서 이걸 기소를 해버리면은 이건 빼박이거든.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재판정 가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호소해봐야 통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진술한다고 뭐 불리한 상황이 유리하게 바뀝니까? 혐의는 뻔히 있는데, 풀 HD급 영상으로 확보돼 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각자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금 분위기로는 기소를 피하기 어려워서 각자 재판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소명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불리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렇게 불안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확실할 때는 검찰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죄가 없는데 만약에 무리하게 수사한다, 그러면은 뭐 조국 장관처럼 묵비권 행사하고 재판정 가서 CCBB 가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혐의가 확실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나가서 소명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만약에 나가서 조사를 안 받는다, 검찰이 증거는 확실히 갖고 있다, 그거 갖고 범죄를 구성해서 판사한테 내봐요. 아무리 법정 가서 뭐 우리 당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은 뭐 법 위반이 아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냥 하는 소리지. 누가 그걸 귀담아 듣겠어요. 네. 또 다른 초선 의원 같은 경우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소명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다.
검찰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원하는 대답을 계속 요구할 텐데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치명적이다. 나가서 해명하자는 건 낭만적인 얘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뭘 모르시는 분이구만. 어? 아니 범죄 혐의가 확실하면요. 범죄 혐의가 확실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검찰에 안 나가도 불리해요. 차라리 검찰 나가서 그때 사정이 이러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증거가 확실한데 말이죠. 의원들이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경우 재판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불리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셈이다. 예,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범죄 혐의가 확실할 땐 검찰 가서 조사받는 게 나아요. 그래야 양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명도 안 한다, 협조도 안 한다, 검사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세게 칠 거란 말이지, 구형을. 그럼 판사는 그 검찰 구형과 이 피의자의 법정 소명 어느 거에 더 무게를 두겠어요. 나와서 검찰 가서 조사도 안 받았는데 혐의는 확실한데 그러면 당연히 피의자한테 불리하지. 아니 영상으로 다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무슨 어디에서 압수수색할 것도 없이 네이버 가서 동영상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이고 얄짤없습니다. 얄짤없어요. 예. 검찰의 수사가 돼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의원은 벌써 지역구에서는 경쟁 후보가 이 사람은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서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악소문을 내고 다닌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동안 지역 발전에 헌신했다고 말해봐야 잘 먹혀들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 가가지고 봐주기 하급심 판결은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예. 아니 명백한 혐의를 깎아준다면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사정이 있어? 빨리 출석해서 잘못했다. 나경원이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제2선영님 말씀처럼 말이죠. 네. 지도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은 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지도부 말을 믿지 않고 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도부가 불신을 받는 상황이 가중된다면은 자유한국당 총선 때 경선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천을 하게 될 경우 누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자기가 설령 낙천되더라도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수사 또 기소 여부 판단 이 과정에서도 한국당이 말하자면은 그 기반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이번 총선은 무조건 이긴다. 확실하다. 그리고 승리는 당연히 반 자유한국당 진영이 휩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총선은 정말 하루하루가 변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5달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5달, 정확하게 5달 남았네요, 여러분. 5달 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겁니다. 일단 황교안 씨 자체가 당내 기반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전에 박찬주 끌어온 거 보세요. 아니 누가 박찬주를 추천했고 그 사람 영입하라고 그렇게 요청한다 한들 아무리 그 사람을 존경한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국민 정서는 감안하지 않고 그 사람 말만 믿고 영입하려다가 개망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판단 능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황교안 씨는. 그래서 그런 황교안 체제에서 총선을 치른다. 폭망은 예견된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유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만약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천 갖고 아귀다툼 해보세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한국당보다 더 취약합니다. 이런 국면에서 변수에서 여당이기 때문에 또 게다가 지금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도 보듯이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보듯이
이 나라 검찰, 언론은 절대 민주당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해도 아주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평화나무가 말이죠. 이 보수 개신교 세력들이 선거판에 개입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셨어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14일 날 토요일에 후원의 밤 하는데요. 총선 때 실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예. 거액으로 좀 후원금 좀 해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또 이거 뭐 투명하게 자금을 운영할 것이고요. 아울러 김용민이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액 다 실비로만 쓸 거예요. 이게 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비용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예. 우리끼리 회식하고 뭐 그런 거 절대 않습니다. 김용민이가 회식 비용 다 됩니다. 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 개인 비용으로 다 돼요. 네. 이제 회식 비용이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평화나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내년 총선 때 개신교 세력 발목 잡아야 됩니다. 내년에 그게 변수는 한 3가지예요. 그 첫 번째로 보수 정치 세력이 어떻게 진영을 구축하느냐. 예를 들어서 유승민, 안철수파가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중도 보수 세력을 흡수한다?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되어 있고 또 하나 개신교 세력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교회의 네트워크, 신자 네트워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가짜뉴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냥 여러 개의 카톡방,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보내는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이거 평화나무가 그 팩트 체크하고요. 하나하나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빤스 등의 이런 정치 지향적 목사들이 농간을 피우지 않도록 발목 잡는 일들,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평화나무가 담당하겠습니다. 혼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전략을 세워놓고 몇몇 보수 개신교 지도부들 발목 묶으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발목 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평화나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야 되는데 12월 14일에 저희가 12월 14일에 평화나무 후원의 밤 행사를 합니다. 여기서 평화나무가 좀 거액의 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 총선 때 실탄으로 쓰려고요.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에 우리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멘 감창단을 보내서 그래서 목사들이 특정 정당 지지하고 반대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은 바로 선관위에 고발을 해서 재판 받으시게 해서 그런 소문이 좀 많이 번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들이 나도 설교 때 말 잘못하면은 재판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안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저희가 목사님들께 교회에 저희가 아멘감 찰단 돌릴 텐데 조심하시라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저희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 개신교가 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후원의 밤 하는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울 캠퍼스 수유동에 있습니다. 대예배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예, 이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에서 교회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우리 국민의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하고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네. 또 하나의 변수, 지금 중도 보수 정당 출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보수 개신교 세력, 또 하나가 바로 민주당 내에서 분탕질 치는 인간들입니다. 이거 3번째 것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여러분. 아무개는 찜 묻었는데 저 사람이 공천받아? 이해찬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은 워낙에 그 속이 다 보이는 인간들이라서 별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때 보십시오. 남경필, 파파미 이런 미친놈들이 설쳐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론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이 그런다면요 이해를 하겠지만 민주당 지지자가 자 그렇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 인간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가지고 큰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국 이자들에게서 이제 파생된 것인데 이해찬 대표 흔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찬 대표가 선거 수장으로 있다가 밀려난 적이 있어요. 안철수 때문에 2012년 대선 때. 그래서 이해찬이 손을 떼는 바람에 선거에서 졌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워낙에 그 박빙의 차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찬 대표 체제가 유지돼야 하는 것이고요. 어제 저 정치부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간판으로 내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목소리는요, 이거는 이낙연 총리한테도 좋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해찬 대표를 배제하려는, 이해찬 대표를 배제하려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본인이 무슨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간다면 대권으로 가야 될 텐데, 대권으로 가야 할 텐데 이번 총선 때 간판으로 내세웠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현재로서는 승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아니 이걸 악용해가지고 이낙연 총리를 타격을 해가지고 조국 장관 질질 끌고 다니듯이 이낙연 총리를 저렇게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되겠어요? 이해찬 대표는 이번 총선을 끝으로 정치권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모 씨가 진모 씨를 씹었다고요? 똑같은 인간들끼리 무슨 똑같은 인간들끼리 놀고 있네. 똑같은 인간들끼리 놀고 있어요. 네. 누가 2부 예배 때 자유한국당 후보를 인사시켰어요? 3부 예배 때는 민주당 후보 인사시키고, 네,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인사시키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자기 교회 앞에서 인사 나누고 막 좀 잘 봐달라고 하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인사시키는 거 하고 싶겠죠.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는 이 당 후보도 오고 저 당 후보도 온다. 그 불법입니다. 저희가 다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서울신문 분석입니다. 영남권 중진 물갈이 반대. 영남권에서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옛날에 분당이 자유한국당 표밭이었을 때는 그런 얘기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분당 갑을 다 민주당 아닙니까? 이게 사실 성남에서 그렇게 민주당 판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다름 아닌 이재명 시장 덕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네. 자, 그렇듯이 영남권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어서 거의 뭐 표밭이다 라고들 인식하더군요. 네. 그 때문에 이 영남권 중진들은 항상 물갈이 대상이었어요. 특히 당이 어려울 때는 당신들 뭐했냐, 이제 그만해라, 고마해라, 많이 무었다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일부 중진 의원은 당 초재선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획일적인 물갈이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3선 이상 영남권, 강남권 꿀 빨던 곳에 계신 분들 이제 그만하시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참석한 의원들, 그러니까 그 중진 의원들이 이제 어제 황교안 대표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참석한 의원들 일부는 형평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형평과 헌신. 그러니까 왜 영남권, 강남 이 지역만 물갈이 해야 되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와 함께 내가 당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키고 야권의 거센 도전에서 승리한 사람을 선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했던 목사들 있죠.
일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우상 숭배했던 목사들.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우상 숭배할 수 없다면서 감옥 갔다 나온 신자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를 지키지 않았다면 신사참배를 해서라도 이 교회를 지키지 않았다면 누가 교회를 지켰는가? 누가 교회를 지킬 수 있겠는가? 누가 교회를 지켰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야, 니들 아니라도 다 감옥 가도 교회는 지켜져.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켰대. 뭘 지켰어? 지금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딴 식으로 지킬 거면 지키지 않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웃긴 소리인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틴 정님처럼요. 예. 사선의 유기준. 이 사람 그 친박 아닙니까? 이 사람은 2004년 총선 당시 공천 방식을 설명하면서 우세 지역을 정해서 일정 부분을 비우고 시민들이 공천함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개혁 공천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비력했는데 자기 지역은 빼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주영 의원 19대 총선 공천 때 지난번 총선 공천 때 아주 잘 됐다. 라면서 인위적인 물갈이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드러내놓고 반대하자니 또 이게 눈치도 보이고 또 자기들 몰아내려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긴 한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조용하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공천 경쟁이 벌어져 봐. 그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기득권을 주장할 겁니다. 중진 의원들이 이처럼 크고 작은 이유로 불출마나 험지 출마에 복지부동하면서 주저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외과적인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연쇄적인 식사 정치를 하면서 의견을 타진하는 것도 결국 이 같은 수순을 밟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설명인데 다시 이야기해서 황교안이 이제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겠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서울신문은. 천만의 말씀. 아이고, 기대할 걸 기대하셔야지. 제가 황교안 같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런 인간들은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피를 대신 묻혀주거나 혹은 그 쇄신 대상자가 스스로 자해하거나 그러길 바랄 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뭔가를 돌파하고 그러기엔 정당성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할 일 아니에요. 예. 되지도 않을 일을 갖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영남 지역 한 재선 의원은 황교안 대표도 결국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과거 이회창 대표가 중진들을 물갈이한 것처럼 대폭적인 물갈이 외에는 공천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물갈이를 한 책사가 바로 윤여준 전 장관이죠. 윤여준 전 장관은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정세 분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남권에 있는 김윤환이니 김광일이니 이런 인간들 다 내쫓아도 한나라당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내쫓았는데 지금 황교안 주변에 책사가 누가 있어요? 있긴 있어 보입니다. 박찬주를 영입하자는 책사. 볼장 다 봤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네. 자, 하여간 황교안 씨 제가 한번 장담합니다. 통합이 어떻게든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동이 결여된 통합이기 때문에 해봤자다. 네, 해봤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갈이 못합니다. 저렇게 합친다면 저쪽에 기득권을 또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그래서 혁신은 불가피하다. 혁신은 불가능하다. 혁신이 불가피한데 그러나 혁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황교안 씨가 승리할지 패배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승리한다 하더라도 자력에 의한 승리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